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워서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드디어 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받은 이 판결 문서는 저 개인에 대한 판결 문서가 아니라 1919년 3.1 독립선언문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감흥광장에서 낭독한 평화선언과 같이, 그리고 일부는 싫어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5.16 군사혁명, 5.16 공약과 같이, 그리고 6.25 선언과 같은 이와 같은 맥락에 이어가는 판결문이 어제 저는 내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작년 6월 8일 날 이미 벌써 기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7가지를 제시했지요. 반드시 대한민국 망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이 상태로 자꾸 파괴하고 흠집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두 번째,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인류 역사의 경제학 이론에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의 저는 1인자라고 생각하는 최강 장관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전 그분에게 내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있느냐 했으니까 UN 보고서에 한번 지나가면서 언급된 사건이 있어도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시 역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가 그걸 발견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개발한 특허 아닙니까? 이거 특허. 목사님, 그게 특허라면 유럽에 있는 경제학자, 미국의 아이비리그 경제학자들은 그러면 정신 돌았습니까? 그걸 안 쓰게? 모르고 안 쓴 줄 압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인류가 만드는 결론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결국 고집을 계속하다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세 번째가 안보 해체인데 대한민국 전쟁 지금 불가능합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신원식 장군의 말에 의하면 현재 상태는 전쟁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걸 들었고,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 해체 2,000조의 돈을 벌 수 있는 10년 동안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리고 저탄소 2050년 문재인 대통령 떠드는데 우리나라에 불을 떼서 화석 연료로 공해를 없애려면 전기자동차 가야죠. 그게 다 전기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저탄소가 일어나는 거지. 이게 연모선 아닙니까? 독일과 불란서에서 다시 원자력 발전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 가서는 원자력 발전 사라고 떠들어 놓고 한국에서는 폐기하고, 이 불순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이건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대강 모 해체.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홍수가 났는데도 이번에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농작물 피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4대강 보를 왜 해체하려고 지금도 덤비고 있느냐는 거죠. 국제외교 왕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남나라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왜? 가보니까 다, 아니 메르켈 총리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다. 메르켈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촛불혁명이 대통령 됐으면 왜 42%밖에 못 받았습니까? 42% 받아놓고 무슨 혁명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그런 개망신만 당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돈 다 갖다 바치고 트럼프한테 70조의 돈을 갖다 바치고, 물론 150조 갖다 바친 중국도 있고 일본도 150조 갖다 바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그들은 갖다 바쳤을 때 그거에 몇 배의 돈을 찾아오는 겁니다. 도요타, 미쓰비시 우리나라 기업 보호해 주세요. 트럼프한테. 우리는 돈은 미국한테 갖다 바쳐놓고 제목이 뭡니까? 김정은 좀 만나주세요. 김정은 좀.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지금은요 만나줄 수가 없어서 동남아나 빌빌 돌아다니고 있지. 국제 외교 개망신 왕따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 블룸버그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것은 처음 본다. 한국을 향하여. 이렇게 외국 언론들이 비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속에는 간첩 사상입니다. 어제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하고 우리 변호사님들끼리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현명하신 우리 재판부가 그야말로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이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펜스 부통령이 듣다가 집에 가버렸어요. 아베도 집에 가버렸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공식 세계적 연설에서 이따위 연설을 합니까? 그리고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시켜서 참배시켰는데 이제는 윤희상 묘지를 지도새도 모르게 파가지고 경상도 통영의 바다 옆에다가 이장시켜놨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물론 간첩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권리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그 후에도 김원봉 6.25의 3대 전범을 국가유공자, 만약에 서독의 이 수상이, 메르켈 수상이 히틀러에 대하여 말하기를, 히틀러도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도 들어있어. 또 히틀러 나치즘에 대하여 칭송을 하면요 총살당합니다. 총살 바로 그 자리에서. 독일 같으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마음이 좋으니까 대통령이 그냥 막 질러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적인 민족이라서 한번 정이 들어버리면요 미친 짓을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제주도 4.3 사건을 뭐라 그러냐, 먼저 꿈꾸던 자들을 이룰려 세상을 이룰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물론 제주도 4.3 사건에는 좌우 대결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이 있어요. 구분해야죠. 그러나 김날삼, 이덕구 이 사람들은 4.3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 50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제주도를 6개월 동안 인민공화국의 깃발을 꽂아놓고, 그래서 제주도는 미안하지만 그때 그 자리 살았던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해야 돼요. 왜? 50 선거 안 했거든요. 대한민국 탄생 선거 못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9월 달에 북한 선거했습니다. 제주도는 해가지고 투표 용지를 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가서 뭐 장관급까지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먼저 꿈꿨던 자들이라고요? 대통령이 이따위 연설을 한다면은 역사와 민족 앞에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고 저는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것도 나 혼자 선지자가 아니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이해타산 없이 국가와 사회와 인간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목숨 걸고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뒀다. 이거는 근대 역사의 세계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로마 교황을 감옥에 가두는 거 봤습니까? 나는요,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대표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저를 감옥에다 넣어요? 그래도 저는 북한 외국의 인권단체나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한테 편지 안 썼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운동할 때 여기 김계지 총장이 옆에 계시지만은 어려우니까 미국에 도움 요청했고 상원 의원한테 연락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또 한국 교회도 많이 도왔고. 그래도 나는 왜 안 했느냐? 우리나라 문제를 남의 나라 가서 뭔 좋은 일이라고 까발려서 망신당할 필요 없다 해서 나 혼자 깜빵 살고 말지. 그래서 나 깜빵 살았는데 이번에 보석으로 불렀다가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저를 또. 죄도 없는 저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상원 하원 의원한테 편지 썼습니다. 대한민국 종교 탄압국, 인권 탄압국 해서 지금 미국 국회가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미국의 국회에게 호소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서 머지않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청문회 가서 내가 증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인권 탄압국, 종교 탄압국이 되어버리면 일단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빌려온 국가 이자 더 내야 되죠. 이러한 것을 꼭 경험을 해봐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가자는 얘기입니까? 가자고? 그래서 오늘까지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하시는 판사님들의 판결문을 듣고 이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제가 종로경찰서에서 수사관들 수사받고 다음에 검사님에게 수사받고 수없는 재판을 받으면서 딱 보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신에 살아있는 국가의 수사관 공무원들이 한 10%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10%. 나머지는 한 80%는요 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검사님, 수사관님, 교도관님 혹시 아침에 신문을 보십니까? 물어봐요. 신문을 왜 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신문을 안 본다. 이야. 일본의 요미우리는 한 회사가 800만 부에서 1000만 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탄탄한 겁니다. 국민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대한민국은 단막적인 아주 짧은 그 네이버에 검색해서 짧게 단편적인 지식. 그건요 꼭 눈깔 사탕 빨아먹는 지식입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욕하고 정광훈을 무슨 이단이나 그러고 아니 나를 이단이라 그러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이단이 돼야죠.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들 정성구 박사님 지금 나를 돕고 있는 손원배 박사 그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은 다 저의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그런데 KBS 여기 왔어요? MBC 왔어요? SBS 왔어요? 방송사들 조심하세요. 꼭 뒤에 유수할 때 내 깜빵에서 보니까 이래요. 이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훈이라 그래요. 최소한 언론사에서 교회에 관한 기사를 앞으로 쓸 때는 그 담당 기자를 정식 신학대학 나온 사람을 기자로 임명하십시오.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완전히 딴 분야의 기자들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그대로 다 농단을 시키고 그대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까지 시키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D-Day를 3.1절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나.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볼 수 없다.
이따위로 연설하는데도 국민들이 그 말을 듣고도 먹고 살기에 바빠 정신 없다면 나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생명을 던질 용기가 있습니다. 내 한 생명을 던져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설교할 때에 콰이강의 다리 2차 세계대전 때 열차를 몰고 가는데 열차가 끊어졌어요. 폭격으로. 아무도 몰라요. 동네 청년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열차 기관사는 모르고 계속 모르고 하니까 그 청년이 열차 길에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차를 멈추려고. 내 하나 죽어서 열차를 멈추면 뒤에 타고 있는 수없는 군인들이 저 강에 죽지 않다고 하는, 싫어합니다. 싫어.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인용 많이 합니다. 내 한 생명이 죽어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생명을 던져야지요. 유관순이 뭐 옛날 유관순만 있습니까? 오늘날 유관순이 돼야지요. 얼마든지.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지나치다. 에이,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겠나. 보십시오. 하나하나 작업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변은 동물인 개구리가 적응이 되어가지고 국민들까지도 다 젖어버렸어요. 왜? 이런 말을 듣고도 지금 이인영이가 북한에 있는 주민과 북한에 있는 기업이 한국의 주식, 한국의 부동산 사게 하겠다. 경협법을 개조해서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까? 그럼 인민군이 꼭 와서 여러분 옥상에 내려앉아야 그때 가서 깨닫습니까? 그럼 북한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주식을 살 돈이 있느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인영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떠드는 거예요. 왜 하냐? 그 다음 뒤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 개성공단에 한국에 있는 돈과 달러를 실어다 쳐놓고 그 돈 가지고 한국 와서 살아. 그따위 짓을 하지 않겠나? 합리적 의심을 나는 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석유 제품, 석탄, 수도 없이 유엔과 미국을 거스리고 숨어서 부산항과 중국항에서 밀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심지어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북한부터 먼저 맞게 해줘야 된다? 이제는 극단적인 말을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완전히 점점 더 본색으로, 이제 마지막 본색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이제 개헌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끝나기 전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는 먼저 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다 됐잖아요. 작년 6월 8일 날 내가 시국선언 문헌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다시 경고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사람들은 무리한 시도를 할 것이다.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해서, 심지어 저는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주 좌파 기자하고 나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나 그거 다 대화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해보니까 그 어쩌자는 얘기냐. 그럼 만나서 또 얘기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추상적으로. 목사님, 북한한테 우리 한국을 다 넘겨줘도 북한이 한국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걔들이 우리나라 와서 포항제철을 운영하겠습니까? 걔들이 삼성전자 운영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걔들이 나잡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라 섞어놔도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래요? 그리고 일단 섞어놓고 그때 우리가 다시 민주화 운동하면 저 김정은 죽이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민주화 운동하니까 물러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북한한테 다 넘겨주고 통 크게 인심 써서 넘겨준 뒤에 그때 민주화 운동하다. 여러분 언론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극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3월 1일까지 우리는
전 국민들이 지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문을 통하여 보니까 최초는 검찰들이 돌아오더니 이제는 재판부들이 거의 다 돌아왔고 이제는 드디어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는 그 많은 댓글들도 밤새도록 다 읽어봤습니다. 국민들의 댓글 다 읽어봤습니다. 아하, 이 나라가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3.1절까지 광화문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토요일 날 1시에서 3시까지 실시간 유튜브 국민대회를 3.1절 날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만약에 그 전에 내가 늘 하는 말대로 그때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면 난 그때 한마디 꼭 하지 않습니까? 사과하십시오. 내가 그때 신용복을 간첩의 왕을 존경한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비서가 써준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서 사과하면 요즘 그 거짓말 사과는 잘하면서 뭐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근본된 진짜 해야 될 사과 뭐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사과해야죠. 사과하면 그리고 내각을 중립 내각을 만들어서 야당 여당 다 해서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4년 못한 일을 해는 게 뭐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뭐 했습니까? 나라 망가뜨리는 것밖에 뭐 했습니까? 나머지 1년 동안 4년 못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는 감사하고 그렇죠. 만약에 계속 끝없이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을 시도한다든지 하면 3.1절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국가를 맡겨야 될 것입니다. 어제 판결문을 통해서 말한 대로 선거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은 무죄입니다. 무죄. 내가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하고 선거와 공직선거 발언하는 건 구분해야 되는데 언론들은요, 언론이 막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내가 정치적 발언하는 것을 전부 선거 발언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경찰, 검사들이 날 잡아서 6개월 동안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러나 현명하신 우리 변호사님들 또 변호사님들의 말을 너무 잘 알아들으신 이 재판부 한 10% 정도 되는 재판부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재판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좌파 애들 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시면 당신들 다 잡아다가 내가 북한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거기 가서 잘 살아요. 거기 가서. 왜 그래요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진짜 황장엽 선생님이 오셔서 북한에서 심어놓은 한국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겁나가지고 황장엽을 장살 없는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나는 경찰을 따돌리고 황장엽을 6번을 만났습니다. 비밀로. 한 번은 떼돌려서 금남교에서 목회자 2만 명을 모아놓고 특강을 시켰습니다. 황장엽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황장엽의 말을 안 들어요. 나는 황장엽이 보면서 나는 북한에서 주사파 이론을 만든 사람이다. 김일성은 주사파 모른다. 내가 만든 거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잘못됐다. 이거 말하려고 내가 남한에 왔다. 그런데 창시자의 말도 안 들어요. 대학생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으로 내가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3분의 2가 대한민국 편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3.1절 전까지는 90%가 나는 돌아올 줄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애써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에 대해서 뭔 보도를 하시려면 꼭 저나 우리 스태프들에게 충분히 질문을 하신 뒤에 뉴스를 하시든지 보도를 하셔야지. 내가 감옥에서 TV 뉴스 들어보면 내가 청교도 신학원 하는 걸 가지고 사이비 신학원을 하고 있다. 아니 강의를 내가 합니까? 한국의 신학의 대표인 정성구 박사 총신대 총장이 강의합니다. 이걸 사이비 신학이라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칼빈에서 정통의 공부를 한 기독론에서 손원배를 놓고 사이비라 그래요? 근데 방송이 서슴없이 사이비 신학이라 그래요.
내가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백날 해봤자 여러분 저는 못 이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질문만 내가 말을 못한 말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사 위주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원체 설명을 잘해서. 저 뒤에. 예. 앞으로 계획이요? 말씀드린 대로 소속사가 어디시죠? SBS? MBC 보도 좀 잘해줘봐요. 앞으로 나하고 좀 친해져봐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3.1절 대회를 D-Day로 삼아서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전 국민들이 태극기 다 달고 손에 들고 광화문에 올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나와서서 30분 동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는 걸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행동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여기 김경재 총장님이 하실 거니까 뭐 탄핵을 하시든지 뭐 하든지 그건 전문 정치인들이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 아니에요. 전 거기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3.1절이요? 될 때까지는 매주 토요일 날 유튜브 실시간 1,000만 명이 동시 접촉해서 진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국적 조직을 오늘 내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서 쓰기만 하면 조직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법적 검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 네. 네, LGS TV 박유한 목사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한국 교회를 비대면 예배를 계속 주장하고 또 12월 31일부터는 코로나로 의해서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테러입니까? 테러 뭐 이게 떠드는데요. 우리 교회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은 이태원 바이러스 GH76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파자는 누구냐? 운전기사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바이러스 일어난 사건들을 말할 때 최초 확진자가 가족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전파돼서 동부구치소를 했다. 이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사랑제일교회 바이러스는 지금까지도 설명 안 해요. 왜 설명 안 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를 제물 삼으려고. 최초의 바이러스 차들 지금도 다 알면서도 우리가 변호사님들이 질문서 넣어놨는데도 아직 발표 안 해요. 왜 그러냐? 이래 볼 때에 저는 우리 교회 바이러스 사건과 날 깜빵간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우리 민족끼리의 방송입니다. 북한. 거기서 정강훈 죽여서 땅에 묻어라. 이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작업을 하고 경찰한테 명령해서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개인을 찍어서 정강훈 구속시켜 법정 책용을 때려라.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 깜빵 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헌법농단이라고요? 헌법을 지킬 의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그만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박근혜가 이재용한테 한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한 국민을 찍어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대통령 그만두는 날 바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이거는요, 역사가 지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우한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지금 영국에 신종 바이러스 생기니까 항공기 다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중국에서 생겼을 때 그렇게 대만처럼 했어야지. 안 하고 오히려 관광객 초청하고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난리를 쳐놓고 그것도 대구의 바이러스가 다 끝났을 때 이태원 바이러스, 클럽 바이러스, 동성애 바이러스 생겼을 때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총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우리는 추적하지 않겠다. 그날부터 벌써 사회 전반에 바이러스 쫙 갈렸고 지금도 쇼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서울역 150군데에서 하루에 뭐 몇만 명 조사하니까 하루에 100명. 그러면 인구 조사 5천 명을 나눠보니까 50만 내지 40만 명의 바이러스 세균자가 지금 한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왜 발표 안 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리고 계속 K방역해서 돈 1,600억이나 써가면서 K방역 광고비 쓰다가 그 돈 가지고 미리 바이러스 회사하고 계약이라도 먼저 해놨으면 돈을 맞아야 K방역 자랑하는데 거짓말로 돈 쓰지 말고 이따위 짓을 해놓고도 아직도 서가지 않고. 그래서 나는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대한민국의 판세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구도를 바꾸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최고의 저항하는 단체는 옛날 같으면 지식인들이 일어나야죠. 요즘 지식인들도 속으로는 다 알면서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일부 교수님들 빼고는. 그 다음에는요, 판검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윤석열 일어났어요. 이제 판사들이 또 일어났어요. 이제 좀 일어나요. 그러나 단체별로는요, 한국 교회 외에는요,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김영삼, 김대중을 지킨 민주화 운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존재에 바로 결정적인 것이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 번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해내야 되는데 이걸 억압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러다가 나중에 다 끝난 뒤에 세상에 8.15 대회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임시 공휴일을 정해서 다 놀러가라고 쿠폰 줘서 다 놀러가라고 하니까 강화문에 왔던 1,200만 강화문 애국 국민들이 몽땅 휴가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강화문으로 뛰어나오니까 김수열하고 김경일 총리물도 구속시켰습니다. 이래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기 선거, 강화문 탄압 잘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절대로 네로도 못 이겼어요. 네로. 로마 네로도 교회는 못 이긴 겁니다. 교회를 탄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하시죠. 예, 다음 질문 있나요? 권한국법 저기 유튜브인데요.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지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속으로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교회가 크다가 보면 그 안에는 한 10% 정도의 좌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좌파 성도들이 자꾸 떠드니까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대형교회 목사님도 강화문으로 다 뛰어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말씀. 내가 오늘은요, 여러분이 그만하자 갈 때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절대로 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또 방송할 때 또 꺾어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뭐든지. 없나요? 추운 날씨에 여러분,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뭐 시설 관계상 따뜻한 데로 모시고, 또 뭐 이게 그 법에 위반이 안 되면 또 새 선물도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언론 여러분들에게 법적 안에서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